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일단 몸이 조금 괜찮아질 때 영상을 빨리빨리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영상을 최대한 몸이 괜찮아졌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찍어야지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괜찮으니 지금 찍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조금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헤드 앤 숄더 패턴 아니야?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저처럼 아니야.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급등시키기 전에 개인들한테 최대한 공포감을 주고 나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5월 16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현재 구간에서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건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수급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HLB를 많이 매집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포라고 하는 건데요. 주포가 뭐죠? 주 포지션이에요. 주 포지션. 이 HLB에서 주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놈들을 주포라고 하는데, 주포라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주 포지션이잖아요. 주 포지션. 물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물량이 많은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자, 주가를 내렸을 때 개인 투자자가 달라붙을까요?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5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를 내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는 단순해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성공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5월 16일 전에 주가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겠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주 포지션, 주포라고 하면 물량이 많이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밑으로 뺀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냐면은 물량을 못 털을 흐름이 나와요. 개인들이 사겠냐고. 안 사죠. 개인들을 달라붙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 강하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우리는 그래서 HLB에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즉 간단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성공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 달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HLB 같은 경우. 그리고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거 있어요. 최대한 공포감을 심어줘야 돼요. 최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은, 이 공포감을 심어줬을 때 털리는 사람 있을 거고 안 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털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차피 올라가도 털릴 놈들이다. 그쵸? 어차피 털려면. 근데 안 털린 놈들은 뭐예요? 안 털린 사람들은 이제 얘네들은 진짜 진성주주구나. 진성주주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올려도 안 털리겠구나. 근데 이렇게 진성주주들이 주가를 내렸다가 급등시키면은 어떠한 심리 상태로 보내냐면은, 일단 나는 버텼다. 나는 개미털기 버텼다. 먹을 자격 있다. 더 크게 올라갔을 때 나는 매도할 거다. 더 먹을 거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여기서 주가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올라갔을 때 매도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는데, 이렇게 주가를 한번 밑으로 밀어놓고 마이너스 8%까지 밀었었잖아요. 밀어놓고 말아 올리고 다시 여기서 밀어놓고 다시 민 다음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곱하기 2가 돼.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4배가 돼요. 4배. 즉 한 8배가 된다. 믿음이 예를 들어서 뭐 50점이었다고 하면은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400점이 되는 거다. 안 팔아요. 안 팔아. 왜? 나는 개미털기 2번이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심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기 전에. 왜냐면은 아까 세력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포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량이 많은 애들. 이네들 물량을 많기 때문에 물량을 팔려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을 터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포만 팔아야 되는데 다른 개인들이 같이 팔면 어떻게? 매도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호가창을 딱 깠을 때 봐봐요. 주포가 여기다가 A부터 C 계좌로 매도를 세팅해 놓고 D부터 뭐 F 계좌로
이제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막 이걸 매수해서 끌어올려. 자전거래로 막 내가 사고 계좌 옮기면서 막 끌어올리는 와중에 신규 개미, 그죠? 신규 개미는 거래량이 급증하면 붙는단 말이야. 그죠? 매수하려고 붙을 거야. 승인된 줄 알고. 근데 기존에 있던 개인들이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력들이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 매도를 쌓아놓고 내가 여기 다른 계좌로 막 사. 막 몇만 주 막 사면서 올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개인들은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신규 개인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자전거래만 돌리고 있는 건데, 그죠? 자전거래만 계좌만 옮기고 있는 건데 어떻게? 신규 개인 투자자가 내가 사면서 끌어올리는 이 호가에 쌓아놓은 물량을 내가 사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미들의 매수세가 더 붙는단 말이야. 기존의 개미는 안 파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이 새로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찌라시건 뭐하건 내렸다가 초급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어떤 상승?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무조건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도.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을 물량을 팔 때 밑으로 안 팔아요. 밑으로 안 판다. 보통은 쭉 올려서 거래 터트리고 뺀 다음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거래를 터트려서 올렸다가 빼요. 이게 뭐예요?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가장 이걸 잘 나타내주는 종목이 서남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자, 봐봐요. 지금 최근 이 흐름 말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잘 봐봐요. 쭉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엑시트가 나오죠. 엑시트 후에 주가가 눌렸는데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리면서 어떻게? 설거지 파동이 나온다. 그죠? 정확히 헤드앤숄더 패턴. 거래량이 터져야지 뭐예요? 세력들의 엑시트 신호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꼬리에서 한 번 더 거래 터지는 거.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렸다가 빼는 게 뭐야?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LB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왼쪽 어깨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왼쪽 어깨.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머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피어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려갈 거예요. 달려간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FDA 승인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 거라 말하지만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재료 소멸이 되고 주가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 후에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저는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때 7만원대 매수한 분들께 12만 8천원, 12만 7천원대 이미 거의 90% 정도 수익 중이신데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눌림에 다시 사는 게 어떨까요? 안 눌리더라도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매도해놓고 더 가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수익이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귀신같이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졌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5월 16일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거의 완벽하게 흐름들을 맞춰가고 있고요. 혹시나 세력들이 주말에 악성 뉴스를 퍼뜨려서 어떻게 눌러놓고 개미를 털어주고 올리는, 그 다음 안 털린 개미들은 어떻게 더욱더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게끔 만들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털리시지 말고 급등했을 때 어떻게 분할 매도를 꼭 하자. 지금 구간은 털릴 구간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올라갔을 때 주가 어떻게 폭등할 때 저는 욕을 먹더라도 이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신성 델타테크 거의 7만원, 10만원 추천드리고 17만원에 이제 분할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국노 소리. 근데 저는 소신 있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영상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신성 델타 가격 보이시죠? 17만원 구간이에요. 최고가 찍으러 갈 때입니다. 이 구간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쨌건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려. 여러분 조회수 때문에 더 간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자리는 아닌 자리예요. 근데 이때 구간에서 저는 확실하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맞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전부 다 맞춰드렸는데 제가 매도하라고 해서 제가 나쁜 놈입니까? 제가 나쁜 놈이에요? 매도하라고 해서 매국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가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이제 반박하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성 델타랑 HLB랑 똑같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FDA 우리나라 최초 승인이다. 그죠? 그리고 이 간암 관련돼서 최고의 신약이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초전도체 주주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초전도체만 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긴다. 그깟 바이오가 무슨 상관이냐? 그깟 2차전지가 무슨 상관이냐? 초전도체만 성공하면 우리가 미국을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도 어떻게 됐죠?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제가 이날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다 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2분의 1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놔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이에요. 사이버머니가 아니니까. 지금은 사이버머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다가 항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가 심해지죠. 작년에 핫했던 에코프로 또한 150만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50만 원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때 3월 26일에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도 한번 잡아드렸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닌 왜 제가 여기서 분할 매도,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올 걸 예상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요. 그죠? 거의 최고점이었다.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때 영상 잠깐만 좀 보고 오실게요. 단기 분할 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봤을 때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한 상태다. 어떻게? 3분의 2분의 1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더 가면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매도 안 했을 때 쭉 빠지면 어떻게 돼? 기분 굉장히 나빠요. 자, 이거 3월 29일 관점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어떻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6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조정받고 다시 급등할 때 한 번 더 몇 타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익을 챙기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몇 타점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그냥 쭉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야, 무슨 책임을 져요? 3분의 1 매도하시면 3분의 1 남잖아. 그죠? 2분의 1 매도하면 2분의 1 남잖아요. 그죠? 바로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욕심. 우리가 지금 3만 원, 5만 7만 원 잘 들고 왔고 뭐 해야 된다? 지금 2분의 1, 3분의 1 수익 챙겨야 된다. 수익 챙기셔야 여러분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잘 보세요. 자, 어제랑 엊그저께 거래량보다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지금 몇 시예요? 10시도 안 됐습니다. 10시도 안 됐는데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붙고 있다. 뭐에 대한 기대감? 3시 40분에 IR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메타 좀 잡아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전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래로 뭐? 매도창에 호가를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한투자에서 쇼스키즈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쇼스키즈. 근데 우리가 이 쇼스키즈를 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성증권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 쇼스키즈가 나오는 그런 창구로서 작용이 돼요. 누구? 신한, 삼성. 근데 여기서 지금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어떤 재료 소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악재 노출은 주가 상승이고요. 재료 노출은 뭐예요? 주가 하락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재료는 아침에 파이널 리뷰 노출되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됐어요. 특별한 미팅, 그죠? 미팅.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뭐요?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HLB가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승인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저는 승인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재료 소멸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승인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만약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승인이 되면서 폭등을 하고, 그죠? 폭등을 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쨌건 주가는 승인하고 나서 폭등하지만 다시 빠진다.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라는 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HLB가 플러스 5%였어요. 근데 여기서 승인 떴어요. 승인이 빡 뜨는 거야. 승인이 뜨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 15%, 20%, 25%까지 올라가. 거래량이 막 폭발 터지면서.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돼?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파바방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재료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건 뭐예요? 승인이 되더라도 일단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 왜? 재료 소멸 관점에서 HLB가 지금 주가가 2만원대, 3만원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매도 금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을 보면은 어쨌건 현 구간은 가난 신약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돼서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매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많은 흐름들을 맞춰왔고 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8% 정도 어떻게 개미를 털어주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얘기해준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눌렸을 때 절대 털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날 귀신같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같이 눌렸다. 그죠? 눌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쓰고 있는 이 HLB의 상승 시나리오가 맞을지 틀릴지는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HLB의 움직임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때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이 구간이고 이렇게 뺐다 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생할게요. 영상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털고 가는 게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미가 들고 있는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HLB는요.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2천만 주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을 뺏는다라기보단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뺏는다라기보다는 여기 앞에서 뭐였다 했죠? 매물대라고 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올리려고 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 분명한 건 뭐요?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요. 매물을 맞았다. 매물을 맞았다라는 뜻이 뭐죠? 앞에 구간에서 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을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올렸는데 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이 팔 사람들 세력들 입장에서 굳이 비싸게 팔아줄 필요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너희들 여기서 팔놈들 오케이 팔놈들 확인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놈들을 추가적으로 주가를 급등시켜서 매물을 받아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털어줘야 되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지금 급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려서 털어줄 거고요.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눌렀다 보내주겠죠. 근데 저는 세력은 지금 급하다라고 생각해요. 급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6일까지 그죠? 이제 10일 거래에서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빠르게 소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봉상이 아니라 분봉상에서 순간적으로 밀었다 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마이너스 한 7, 8%쫙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자한테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로 털릴 놈들 털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로 슈팅 자리예요. 슈팅 자리. 미친 듯이 위로 쏠 자리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뭐 한다고요? 위로 쏠자리다. 그러면은 미친 듯이 쏠자리인데 여기서 뺐을 때 털리는 놈들은 뭐예요? 원래 올라가도 털리는 놈들. 그죠? 한번 털어주고 감으로써 어떤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꼬리 달고 올라가는 패턴. 그죠? 꼬리 단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 안 한 사람들은 이 주가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역시 개미 털기였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가가 개미 털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미 털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켜주고 추가적으로 개미들한테 개미 털기라는 믿음을 주는 봉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봉이. 그럼 이런 봉이 만들어졌을 때 세력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세력 입장에서는 먼저 털릴 놈들 털 수 있죠. 올라갔을 때 털릴 놈들 털어버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밀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개미 투자자가 안정감을 느끼죠. 역시 개미 털기였어. 나중에 그러면은 세력들이 목표한 엑시트가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20만 원에 해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원 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서 주가를 쭉 팔았단 말이야. 매물을 팔았어. 올리다가 쭉 눌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봉까지 빠졌어. 그죠? 그럼 주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모양에서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 이때 안판 개인 투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개미 털기야. 그죠? 이때가 FDA 승인 됐을 때일 거예요. FDA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승인됐다라고 치면은 저는 승인돼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 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이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할 때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 여기서 안 팔았던 개인 투자자는 믿음이 강하단 말이야. 이것도 개미 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매도를 안 하죠. 왜? 욕심 때문에.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왜? FDA 승인됐으니까 더 가겠지라고 생각으로 안 팔겠죠. 이런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설거지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순간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11만 5천 원쯤에 물려있다 칩시다.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어요? 8만 5천 원까지 빠졌죠.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빠진 거야.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맞죠? 결과적으로 빠졌다가 본전이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금액을 1억으로 바꾸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눌러줬을 때 어떻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 거예요. 이때 기억이 되살아날 거다. 어떻게? 투매가 나오겠죠. 물량 받아서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성 델타테크처럼. 제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 파동을 정확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매도 타점, 그 다음 매도 타점, 매수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더 내려오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잡아볼 건데 어제건 중요한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 개미들한테 빠져도 올라간다라는 심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1% 시작했다가 15%까지 빠졌죠. 그죠? 10만 원 라운드 피어까지 빠졌다가 종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종가 마이너스 2%까지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 투자자한테 역시나 개미 털기였다.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 무섭다. 왜? 개미 털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개미 털기가 아니고 뭐요?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죠. 왜?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안 팔죠. 올라갈 때도 안 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팔다가 설거지 당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일단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였었고, 이제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도 뭐하자?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쵸? 이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구간에선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재료에 대한 아직 소멸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주포라는 존재들, 그죠? 이 주포라는 존재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를
올려야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내려서는 매도를 못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올려서밖에 팔 수 없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다.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나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한번 나올 법하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오랜 시간 준비했죠. 그죠? 이때부터 한번 물량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바닥권에서 차트를 다져놓고 오랜 시간 후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강력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 추세상도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3만 원. 우리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차 분할 매도 타점 일단 다 아시겠지만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일단 여기 제가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PPT로 번호를 좀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문자랑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여기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겨드렸으니까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 그래서 이렇게 남겨드렸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셔라. 자, 매도 타점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H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매타점 남겨드리고 있고, 아까 문자처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셔서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히 추가적으로 뭐 받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이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게 극단적인 시나리오거든요. 극단적 시나리오. 뭐냐면은 만약에 승인이 됐다. 주가가 폭등을 한다. 근데 내가 3분의 1, 3분의 1을 해가지고 3분의 2 물량을 팔았어요. 15만원, 18만원에. 근데 여기서 주가가 10%, 20% 급등을 또 해. 3분의 1 물량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분 나빠요? 아쉽긴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극단적 시나리오로 만약에,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 안 돼서, 만약에 재료 소멸이나 났거나 아니면 승인이 뭔가 잠깐 뭐 반려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한 주도 안 팔고 있다. 근데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쵸? 근데 반대로 3분의 1을 팔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졌어. 어때요? 기분 나쁘지만 상관없어요. 3분의 1 챙겨놨으니까.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 시나리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010-9201-6329로 H 또는 H샵이라고 남겨주시면 매타점 잡아드릴 거고, 스팸 처리되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문자가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H땡땡, H제약이면 H제약, H생명이면 H생명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계열사도 제가 내일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5월 5일 어린이날 때 영상 한번 찍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열사에 대한 부분 매도타점도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3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수익률을 5배, 10배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수익률을 좀 보는 거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빠지면 어떻게?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악재로 내려간 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잘 잡아도 단기적 몇 프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200명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많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200명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히든 참여라고 몇 번이요? 010-9201 6329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5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한 달에서 두 달 기다려서 수익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 50%에서 100%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몇 번이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겨주신 분들께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여기 번호 이제 있으신 분들은 받으신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제도 열 몇 분께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배에서 10배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종목 추천과 상승하는 종목 찾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수익률은 50%에서 100% 정도까지만 보는 겁니다. 더 크게는 안 봐요. 1차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반등 주는 이 1차 파동을 먹는 게 몇 프로다? 50%에서 10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개월, 3개월 스윙 50%에서 100% 목표로 하고요. 네, 링크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대한전선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뭐한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 몇 사점 잡아가야 된다. 몇 사점 잡아가야 된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도 많고요. 정확한 타점으로 제시해드렸다. 그쵸? 이 친구도 여기서 내려가는 추세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옵투스 제약. 그쵸? 이때 옵이라고 보내주셨고 3월달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여기서 몇 타점 잡아간 다음에 어디? 위에 거한 몇 타점.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3월 14일에 똑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옵투스 제약. 그죠? 공장이 완공된다. 자, 돌파시 체크하자. 흐름을 돌리기 시작한 몇 사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월 14일이죠. 자,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예요? 5,800원대입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죠? 이때 추천드렸다. 잠깐만 보시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1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2차 파동 갈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이 1차 파동 지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거겠죠. 그 정확한 타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 9,500원까지 주가 올라갔었다. 고가권으로. 그죠? 이러한 파동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이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죠? 요것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NC 에너지도 3월 19일 또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의 확정에 따른 AI 관련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진짜 상승이 나온다.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올릴 거다. 3월 19일 차트 볼게요. 자, 날짜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3월 19일 이때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1차 파동 9,200원까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에서 어디까지? 9,200원 50%에서 80%의 파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추천드렸고 지금 몇 프로 벌써 52%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보여드리려고 정찰병까지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죠. 인포마크라는 종 이름 바꿨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로. 요것도 잠깐 보시면은 자, 어때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또한 그죠? 인포마크 보시면은 언제요? 4월 4일. 자, 보겠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어디요? 밑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 얼마 갔어요?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2% 수익 중 정찰병만 딱 100만 원 들어갔는데 벌써 52% 한 달 만에 수익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뭐하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히든 참여 또는 1억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9201-6329 히든 참여 또는 1억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